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조영임입니다. 오늘은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명숙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68이시고요. 사연 제목이 엄마가 몰랐던 편지라고 적혀 있네요.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명숙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명숙님이 정성껏 써주신 사연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68세 이명숙입니다.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32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때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큰아들이 8살, 둘째 딸 은경이가 5살, 막내 아들이 3살이었죠. 남편은 그 충격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결국 집안 살림은 제 혼자 떠맡게 됐습니다. 김밥이 다 팔리면 오후에 잠시 집에 들렀다가 3시부터는 근처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 10시에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불 꺼진 방에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저도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일요일 뿐이었어요. 그나마도 몸이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있으면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문틈으로 막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아, 엄마 피곤하시니까 조용히 하자. 우리 밖에서 놀자. 그 작은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때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어요.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막내 아들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 둘째 은경이는 약대에 합격했어요. 은경이가 약대 합격증을 들고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애들 다 컸다. 20년 가까이 달려온 마라톤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은경이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 후 좋은 제약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은경이랑 가끔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런데 취직한 지 1년 만에 은경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외국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미국으로 가려고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도 잘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이들한테 안 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 가고 싶으면 가라. 엄마는 괜찮아. 은경이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주 큰 캐리어 하나만 끌고 인천공항으로 떠났어요. 저는 공항에 배웅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마침 시장에서 큰 주문이 들어와서요. 은경이한테 전화로만 잘 가라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은경이가 뭐라고 말하려다가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은경이는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이틀 정도 한국에 들렀다가 갔어요. 얼굴을 보면 뭔가 여유어 보였지만 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해준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간섭하겠습니까?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나중엔 2달에 한 번, 명절 때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자식은 키워봤자 소용없구나. 다 크면 제 갈 길 가는 거구나. 특히 엄마가 제대로 못해준 자식은.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2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들어갈게요. 응?
갑자기 무슨 일이야? 명절도 아닌데.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꼭.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결혼한다는 건가? 아니면 이민 가려는 건가? 아니면 무슨 큰 사고라도 친 건가? 은경아,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지금 말해줘. 아니에요. 주말에 꼭 말씀드릴게요. 엄마, 토요일 저녁에 집에 계실 수 있으시죠? 그래, 그럼. 엄마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일주일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맛도 없고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 청소를 하고 은경이가 좋아하던 잡채를 만들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은경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잡채를 좋아했거든요.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경이였어요. 엄마. 문을 열고 들어선 은경이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너무 야위어 있었어요. 뺨이 푹 꺼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목도 너무 가늘어져서 마치 부러질 것 같았어요. 은경아, 너 많이 아픈 거 아니니? 은경이는 대답 대신 제 품으로 와서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은경이가 눈물을 닦고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쓴 일기예요. 엄마한테 말로는 못할 것 같아서요. 이걸로 대신하고 싶어요. 은경이는 노트를 제 손에 쥐어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는 오래되어서 모서리가 해지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1998년 4월 3일. 날씨 맑음. 오늘은 학교 운동회였다. 엄마가 어제 못 온다고 했다. 시장에 장사하러 가야 한대. 나는 괜찮다고 했다. 진짜로 괜찮았다. 친구 민지 엄마가 오셔서 나한테 김밥도 주시고 물도 주셨다. 민지가 너네 엄마는 왜 안 와? 하고 물었는데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엄마는 지금 더 중요한 데서 달리고 있어. 엄마는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매일 마라톤을 하고 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엄마의 하루하루가 운동회보다 훨씬 힘든 경주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괜찮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1999년 11월 12일. 날씨 흐림. 오늘 민지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한다. 학부모 상담 날인데 우리 엄마만 안 오셨다고. 애들한테 관심이 없냐고 했다고 한다. 나는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민지한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는 매일 내 미래를 만들고 계신다고. 민지랑 싸웠다. 돌아오는 길에 혼자 울었다. 엄마한테 미안해서.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05년 2월 14일.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다. 친구들은 다 엄마랑 같이 초콜릿 만들었다고 한다. 나는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샀다.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주려고. 집에 와서 엄마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 엄마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오후 2시인데 엄마는 주무시고 계셨다. 새벽부터 일하고 오셔서 너무 피곤하신 거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냥 돌아왔다. 엄마한테 초콜릿 만드는 법 가르쳐달라고 할 뻔했는데 참았다. 엄마는 쉬셔야 한다. 편의점 초콜릿도 괜찮다.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200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고3 수능이 끝났다. 친구들은 다 가족들이랑 여행 간다고 한다. 나는 집에서 엄마를 기다렸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엄마가 일찍 오실 줄 알았다. 밤 10시에 엄마가 오셨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계셨다. 작은 케이크였다. 아마 편의점에서 사신 것 같다. 은경아, 미안하다.
엄마가 크리스마스인데도 이래서. 나는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 전 행복해요. 엄마가 건강하게 집에 돌아오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둘이서 케이크를 먹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였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일. 오늘 나는 해외로 떠난다. 엄마는 내가 약사로 일하는 줄 아시지만 사실 나는 아프다. 희귀병이다. 국내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한다. 어젯밤 엄마가 해주신 미역국을 먹으면서 나는 계속 울컥했다. 은경아, 왜 자꾸 눈물이 나니? 미국 가는 게 그렇게 설레니? 엄마는 웃으시면서 물으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말을 했다. 네, 엄마. 좋은 기회거든요. 사실 나는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외국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엄마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나는 엄마한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다. 평생 우리를 위해 아픈 것도 참으시고 살아오신 엄마에게 이제 와서 딸이 아프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엄마는 내가 5살 때부터 혼자서 우리 남매를 키우셨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파시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밤에는 아파트 청소를 하셨다. 한 번은 내가 밤늦게 깨서 화장실에 갔다가 부엌에서 조는 엄마를 봤다. 엄마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드셨는데 손에는 아직도 행주를 쥐고 계셨다. 그날 나는 엄마 몰래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엄마는 시상식에 오시지 못했다. 일이 있으셔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입고 나갈 옷이 없으셔서였다는 걸.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 엄마만. 나는 엄마가 안 오셔서 속으로 안도했다.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었다. 그날 밤 상장을 엄마께 드렸을 때 엄마는 상장을 손으로 쓰다듬으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가 못나서. 엄마가 가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엄마도 가고 싶으셨구나. 하지만 엄마는 당신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하셨구나. 나는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이다. 혼자서. 엄마는 이제 좀 쉬셔야 한다. 엄마 평생 우리만 걱정하고 사셨으니까. 동생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엄마는 이제 당신을 위해 사셔야 한다. 만약 내가 나으면 그때 가서 엄마한테 다 말씀드릴 것이다. 그리고 평생 효도할 것이다. 엄마가 가고 싶어 하시던 제주도 여행도 보내드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무늬 원피스도 사드리고 엄마 손을 잡고 공원도 산책하고 엄마가 평생 우리한테 못 받으신 것들을 다 돌려드릴 것이다. 만약 내가 못 나오면 엄마는 제가 바쁜 줄만 아시면 된다. 그게 낫다. 엄마가 또 아파하시는 것보다는 엄마가 우리 딸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하시며 웃으실 수 있다면 그게 낫다. 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엄마가 써주신 편지를 읽었다. 은경아, 엄마가 못난 것 같아서 항상 미안했어. 너한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엄마의 자랑이란다. 미국에 가서도 건강하고 행복해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다짐했다. 엄마, 나는 꼭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게요. 일기장을 덮었을 때 은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나았어요. 완치됐어요. 10년 걸렸지만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엄마 곁에 있을게요. 은경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세월이 그 목소리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병실에 누워있을 때마다 엄마 생각만 났어요. 엄마가 하시던 말씀들이 계속 들렸어요. 우리 은경이는 강한 아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은경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실 때마다 거짓말하고 정말 미안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했던 어린 딸이 이제는 저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제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엄마 덕분에 저는 이길 수 있었어요. 제일 힘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엄마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내셨는데 나도 할 수 있다고요. 그날 저는 평생 흘린 눈물을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미안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꼭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릴 적 딸이 악몽을 꾸고 깼을 때처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어. 이제 엄마가 있단다. 딸아이가 제 품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이제야 엄마 품에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은경이는 다시 약사로 일하고 있고 저는 은경이 덕분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은경이가 출근 전에 제 방문을 살짝 열고 엄마 아침 먹어요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은경이를 깨우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딸이 저를 깨웁니다. 식탁에 앉으면 은경이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입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제가 일찍 들어올게요. 같이 가요. 은경이는 제 건강검진에 항상 함께 갑니다. 10년 동안 혼자 병원을 다녔던 딸은 이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병원에 동행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약을 받을 때도 은경이는 제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은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주도 가요. 엄마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돈 아껴야지. 하지만 은경이는 이미 비행기표를 예매해 놨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바다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은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국에 있을 때 제일 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엄마랑 손잡고 걷는 거요.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그걸 10년 동안 못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평생 함께 있자. 은경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은경이는 저녁마다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약국에서 있었던 일, 재미있는 손님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미국에서 힘들었던 순간들도 조금씩 털어놓습니다. 엄마 사실 수술하기 전날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서. 정말 혼자였어요. 그때 엄마 목소리가 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합니다. 이제 엄마가 옆에 있잖니.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야. 어제는 은경이가 동생과 함께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엄마 생신은 아니지만 그냥 축하하고 싶어서요. 엄마가 건강하신 것, 우리가 함께 있는 것 다 축하할 일이잖아요. 촛불을 끄며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딸이 출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것, 저녁에 함께 TV를 보며 웃는 것, 주말에 시장 가서 장을 보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요. 은경이는 가끔 말합니다. 엄마, 제가 아팠던 게 후회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을 거예요. 엄마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저는 딸이 참 많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 한참을 울었습니다. 방송 준비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고요. 지금도 사실 목이 메이네요. 어머니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은경 씨는 그런 엄마를 위해 혼자서 10년을 버텨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절절한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가족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미루곤 하죠. 하지만 은경 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오래 연락 못한 가족이 있나요? 전화 한 통 하기 귀찮아서 바빠서 미루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오늘 밤 용기 내어 전화 한 통 해보시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잘 지내시죠? 라고 보고 싶어요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10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은경 씨, 그리고 어머니, 오늘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정말 함께 행복하세요. 두 분 모두 충분히 아픈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이제는 웃으며 사는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조영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 읽어드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